안녕하세요. 빅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연말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모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12월 5일까지 $9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내일 이 프로모션이 종료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김인중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 12월 10일까지 40% 할인이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월 8일까지 50% 추가 할인이 제공이 되면서 전 세계 최고의 할인 혜택을 미준 멤버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전 세계 최고의 미국 주식 관련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미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준 커뮤니티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세졌다.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준 올인원 멤버십이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9일부터는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아까 잠깐 나왔죠. 45,000원인데요. 여기에서 10% 인상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연말 할인 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 역시도 어제 하나 질렀습니다. 사이버 세일을 하는 굉장히 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FS 인사이트입니다. 이 멤버십이 지금 세일을 진행하길래 저 역시도 거금을 투자해서 멤버십 하나를 늘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입한 멤버십은 FSI 마크로입니다. 원래 멤버십 가격은 $2,388입니다. 30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유료 멤버십인데요. 이번에 무려 32% 할인을 진행하길래 $1,622를 주고 이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멤버십이 이렇게 비싼가 하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탐리가 진행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에 이번에 가입했습니다. 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에서 가장 좀 쪽집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적중 확률이 높은 애널리스트, 전략가 중에 한 명이죠. 여기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올라가서 보시면 현재 4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12월 달에 S&P 500이 계속해서 랠리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6,3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과감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아마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 더 딥해라. 이러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FS 인사이트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가 톰리한테 드릴 텐데요. 이런 인사이트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요약하는 그런 내용을 멤버십 그리고 미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가입한 유료 멤버십의 개수가요. 이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미준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노력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10가지가 넘어가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유용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나비타스가 최근에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비타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투자를 진행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2024년 3월 7일 날 손절을 한 종목입니다. 그때 이제 나비타스 말고도요. 스노우플레이크, 스템, 소파이 이런 종목들을 모두 정리했었죠. 당시에 나비타스를 우리가 정리할 때 주가가 5.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3.14까지 떨어지면서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무려 마이너스 41.64%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소연 구독자분께서 알고 싶으신 부분은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1년간 56.75%나 떨어졌고 지금 최근에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요. 주가가 2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닥을 찍고 현재 무릎까지 올라갔으니까 모멘텀 투자에 따르면 이 주식을 매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모멘텀 투자법에 따르면 지금이 나비타스의 투자 시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나비타스의 매수의 의향이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타스는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아직까지 NM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지금 어닝이 적자인 것은 물론이고요, 어닝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역시도 적자 기업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적절한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PS 레이시오, 즉 매출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6.68이니까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68배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투자 전략은 가급적이면 적자 기업은 피하고요. 그리고 적자 기업 중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면 적어도 현금 흐름은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런 종목들을 찾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아이온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역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을바람님하고 굉장히 좋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 주식을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현재 적자 기업일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캐시플로우 역시도 적자죠. 따라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요. 1년간 137%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아이온큐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1년에 138% 급등했고요. 레모네이드도 플러스 137%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을 보시면요. 1년에 주가가 208%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위험이 굉장히 많은 종목을 선택해서 같은 수익을 낸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말레이시아 가서 한 달 살기를 했잖아요. 거기 가서 인형 뽑기 머신을 봤는데요. 제 딸이 이제 인형 뽑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인형 뽑기 기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동전을 넣고 시도를 하는데요. 꽝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형을 뽑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인형 뽑기 머신을 하다 보면 몇 번 이제 시도하다가 돈만 날리고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인형을 뽑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라서 주식 투자할 때도 꽝이 없는 선택이 있다면 꽝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선택해서 만든 수익률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량 주식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이 비슷하다면요. 당연히 위험도가 적은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제타는 왜 투자하는가? 제타 같은 경우는 어닝이 아직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제타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32배 정도 주면 이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현재 저번 분기 같은 경우는 갭으로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 0.09죠. 그런데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플러스 0.04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부터는 이제 이 기업은 어닝이 플러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남겨주신 김소연님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디서 굉장히 자주 봤던 익숙한 그림이 등장합니다. 작년 2023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이러한 시장의 정세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어제 역시도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7개 기업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6개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우리가 매일매일 접했던 그런 그림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자주 봤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제 금리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졸체라고 부르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770만 개 이상 증가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자, 여기 읽어보시면요. 9월 같은 경우는 수정된 수치가 737만 개였는데요. 지금 10월 달에 졸치 리포트를 보니까 774만 개로 일자리의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우리가 시장의 전망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중간 추정치랑 비교를 하면요. 추정치가 752만 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는 거죠. 일자리 수가 너무나 넘쳐난다. 이 얘기는요. 금리를 굳이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연준 입장에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도 경제 너무 탄탄하고 일자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 부호가 들 수 있는 이러한 뉴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러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게 됐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메가테크 기업만 달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가령 소형주 같은 경우죠. 소형주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어제 같은 뉴스가 등장하면 0.73%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가지 기업이 예외인데요. 바로 애플이죠. 애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은 ROE가 정말 높다.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프로피타빌리티 들어가셔서 ROE를 잠깐 체크하시면요. Return on Common Equity 157.41%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이 이제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갖고 사업을 해서요. 1년에 만들어내는 수익이 157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100만 원이 투자 자금인데 그거 갖고 1년에 157만 원을 만들면 뭐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없잖아요. 따라서 애플같이 ROE가 높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요, 물론 수익이 좋으면 ROE가 높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죠. ROE에서 E는 equity, 자기 자본인데요.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으면, 그 얘기는 부채가 많으면 ROE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요, 부채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해서 내려가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발란시트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토탈 데투 에퀴티가 나오잖아요.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209.06%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따라서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은요.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좀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데투 에퀴티잖아요. 자, 여기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비교해 보니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9.32%입니다.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9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15.5%, 테슬라는 18.08%, 메타 29.81, 마이크로소프트 33.66,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61.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도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여기에서는. 하지만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61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높아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뭐 채권 같은 거를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높은 금리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금리가 혹시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그냥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대두되면서 메가테크 기업만 신나게 달렸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를 보시면요, 빅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제 13.3까지 하락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에는 공포감이 없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올라갔나 확인을 해봤더니요, 의외의 결과가 보입니다. 어제 62였는데요, 61까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가지의 인디케이터를 다 봐야 되는데요. 자, 7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Fear and Greed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마켓 모멘텀은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그리드라고 써 있으면 어제 62에서 61로 떨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겠죠. 자, 밑으로 쭉 내려서 봤더니요, 한 가지가 빨간색이 보인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Fear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7가지의 공포 탐욕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Fear인데요. 자, 이렇게 공포를 보이고 있는 지표는 스톡 프라이스 브레스입니다. 주가의 폭이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상승하는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거래량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의 거래량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은 떨어지는 거래량이 조금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제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62.8입니다. 어제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66을 넘었었잖아요. 따라서 어제 대부분의 소형주가 떨어지면서 중소형주가 떨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폭이 좁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는 약간 하락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폭은 좁았지만 미주온 탑픽은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앱 러빈이 가장 좋았는데요, 7.62%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 달 수익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또 상승했는데요, 6.88% 증가하면서 이제 한 달 수익률이 58.37을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가 플러스 3.51% 굉장히 좋았고요. TSMC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죠. 어제도 2.31%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인텔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1.68% 올라가면서 96,880까지 회복을 했고요. 아마존은 플러스 1.30, 엔비디아 플러스 1.18, 브로드컴이 플러스 0.98%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이 0.09% 횡보를 기록했고요. 비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르죠.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비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증시가 오픈하게 되면 지금 프리장에서 3.19%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일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이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제타인데요, 제타 역시도 어제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0.3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형주, 아까 보신 것처럼 금리가 그냥 높게 상승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어제 0.71%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59%, TNA가 마이너스 2.10, 마지막으로 우버가 2.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기사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어제 한국의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한국 뉴스를 계속해서 시청하다가 미국 주식 뉴스는 많이 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오늘 방송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준 추천 컨텐츠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내년이 되면 애플의 2배가 될 것이다. 굉장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 명의 전략가는요, 내년에도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최근 들어서 횡보 수준이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최근에 발표된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블랙엘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판매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엔비디아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AI 칩 공급을 늘리고 경쟁사가 이득을 취하기 전에 AMD 같은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의 파일을 가져가기 전에 매출을 확보해야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년에 엔비디아 주가는 어디로 향할까? 이러한 질문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삭소 뱅크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전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소 뱅크의 팀은요, 2025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80%나 더 상승한 $250 이상으로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자,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블랙웰입니다. 더 강력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블랙웰 칩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회사, 수익성이라는 것은 마진을 얘기하는데요. 블랙웰하고 마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너무나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판매하는 9세대 GPU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내년에 1,0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면 시가총액이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애플의 2배나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삭소뱅크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 존 하디의 잠재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은 공식적인 예측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나리오는 내년에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에 대한 삭소뱅크의 연간 예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발을 슬쩍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한테 주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 평균치는요, 170.16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1.3%는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 개인적인 엔비디아 전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엔비디아는요, H100의 대량 생산을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H100는요, 한 시대를 장악했던 암페어라는 아키텍처 대신에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발한 호퍼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신상 GPU였고요. H100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과 마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까지 10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이니까 불과 2년 전이잖아요. 2년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11배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호퍼의 후속 아키텍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웰입니다. 따라서 2년 전에는 지금 암페어에서 호퍼로 바뀌었고요. 이제 2년 이후에 2024년 말에는 블랙웰로 다시 한번 아키텍처를 바꾸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블랙웰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미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는 신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GB200NVL72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상 시스템의 주문량 그리고 월가의 내년 예상치 사이에는요, 최소 30%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거를 아직 예상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GB200NVL72는요, 72개의 B200 GPU 그리고 36개의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를 결합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GPU가 없어서 지금 못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예 CPU까지 더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세일즈 전략이다.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GPU는요,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됩니다. 따라서 너네 GPU 살려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CPU까지 껴서 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 밀려있는 주문량이 월가 예상치보다 30%나 이미 더 많다는 점,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 블랙의 시스템의 가격이 호퍼 시스템보다 40%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근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레이스 CPU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게 되면,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CPU 판매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많이 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엔비디아 매출 그리고 어닝 실적은요, 시장의 기대치를 50%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2026년 회계년도 어닝 전망치는 4.43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내려가서 보시죠. 2025년 회계년도는 이제 1월 달에 끝나는데 2.95달러였고요. 1년 이후 2026년에 1월 달에 끝나는 회계년도에서는요,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4.43입니다. EPS 전망치죠. 자, 따라서 지금 4.43이 공식적인 월가의 전망인데요. 실제 결과는 7달러를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엔비디아 EPS 실적이 7달러를 달성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수준이 48배거든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7 곱하기 48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무려 33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좀 지나치게 장밋빛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48배지만 조금은 수축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35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도 7 곱하기 35면요, 245달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75%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물론 이러한 계산은요, 지금 EPS가 4.43이 공식적인 전망인데 이게 7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하고요. 물론 7달러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또 48배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애플의 2배가 되는 날이 생각보다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미주온 탑픽에 복귀시킨 아마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미주온 추천 컨텐츠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시죠.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AWS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부분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최신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움 3를 공개했고요. 수십만 개의 트레이니움 2 칩으로 구성된 울트라 클러스터를 엔트로픽과 함께 구축하면서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어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 화요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리이벤트 행사에서 울트라 클러스터의 엑사플로스는요, 컴퓨터 성능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 성능의 척도가 현재 세대의 주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서버보다 무려 5배나 더 많다. 엄청난 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AWS의 컴퓨팅 및 네트워크 담당 부사장 데이빗 브라운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모델이 수조 개의 파라미터에 육박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거죠. 고객들은 이러한 대규모 워크로드를 훈련시키고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트레이니움 2 울트라 서버는요, AWS에서 가장 빠른 트레이닝 및 추론 성능을 제공하며 모든 규모의 조직이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트레이닝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칩의 이름이 트레이니움이었잖아요. 트레이니움이 트레이닝에서 온 겁니다. 따라서 AI를 훈련시키는 데 적합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요, 혁신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약 10년 전에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칩 연구소인 안나푸르나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고 있고요. 자, 엔트로픽이라는 것은요, 오픈 AI와 경쟁하고 있는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고객이죠. 엔트로픽은 아마존 베드록은 아마존의 AI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로드가 나오는데 클로드가 바로 엔트로픽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죠. 그리고 엔트로픽은 클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클로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수십만 개의 트레이니엄 2 칩에서 실행되도록 클로드 모델을 최적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니엄 2 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도 데이터 브릭이라든지 그리고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도 트레이듬 2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플 역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애플이 얘기하기를 AWS의 맞춤형 AI 칩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드디어 애플 역시도 AWS에서 만든 칩을 사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사의 독점 모델을 사전 훈련하는데 트레이닝 툴을 사용할 것을 역시 고려하고 있다. 애플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아마존은 오늘 차세대 AI 트레이닝 칩인 트레이니엄 3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니엄 3는요. 3나노 공정 노드로 제작된 최초의 AWS 칩으로 성능, 전력 효율성, 밀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다. 차세대 칩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트레이니엄 3 기반 울트라 서버는요. 트레이니엄 2 울트라 서버보다 성능이 4배 정도 더 뛰어나서 고객이 모델을 구축할 때 그리고 더욱 빠르게 반복하고 배포할 때 뛰어난 실시간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따라서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칩 대단하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이러한 식으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도 같이 읽어보시죠.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한 테크 관련 뉴스를 읽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기업의 성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 가령 오늘 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마존이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 성공이 될지 아니면 실패로 돌아갈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뉴스 스토리를 참고하되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향상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닝의 컨센서스 전망의 수정치입니다. 아마존의 어닝 컨센서스는요, 최근에 1개월, 3개월, 6개월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마존의 2024년 이제 12월에 마감이 되는데요. 과거 6개월 동안 어닝의 전망이 12.9%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경이로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한 달간도 8%나 급등했습니다. 지금 12월에 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는데 마감되기 한 달 전에 8%나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은요, 지금 6개월 동안 7.5%, 3개월 동안 6.2%, 그리고 1개월 동안 6.1%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존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밸류에이션 역시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역시도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요, 향후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잠깐 보시죠. PE 레이쇼로 보시면 45배, 41배가 나옵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의 시가총액이 41배 올라가 있는데요. 비교할 대상이 없죠. 5년 평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마존은 잠깐 적자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위로 가서 논 갭을 보시면요, 현재 41.22배인데요. 아마존의 5년 평균은 178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더 좋습니다. 성장성은 A-, 수익성은 A+, 모멘텀이 B+, 리비전, 수정치가 A-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5점 만점에 4.98을 받으면서 최고의 펀더멘탈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데요. 26가지 모멘텀 지표 중에 매도 의견이 단 하나도 없고요. 중립은 10가지, 그리고 바이 의견, 매수가 16가지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력 매수의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년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2024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한 채널을 이루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채널 안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요, 아직까지 이 채널의 상단까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고요. 5년 주가 차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 187달러 부근에서 정고점이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뚫고 나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그 유명한 컵앤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재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컵앤핸들이 형성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컵앤핸들이 나왔을 때는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냐면 컵의 바닥에서 여기 핸들이 나온 쪽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게 기술적인 정석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향후에 아마존의 주가는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향후 한 2년 정도 신나게 달리면서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는요,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미준 AI 뉴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부 뉴스만 제가 AI 목소리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향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패턴을 좀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대부분의 뉴스, 가능하면 모든 뉴스를 AI 뉴스 목소리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 하나를 제 목소리가 아닌 AI가 한번 읽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11월 출하량은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달째 감소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화요일에 발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달 전년 대비 4.3% 감소한 78,856대를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대비해서는 15.5%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와 현지 경쟁사인 BYD는 연말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구매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형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번 분기 실적은 2024년을 기록적인 판매량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수의 전기차 최소 51만 5천 대를 판매해야 작년에 181만 대 인도량 대비 연간 판매량이 소폭 성장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도매 인도량은 11월에 전년 대비 51% 증가한 약 146만 대로 추산된다고 중국 승용차 협회는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목소리를 닮은 AI가 테슬라 뉴스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해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 발표된 중국의 실적에 대한 뉴스를 AI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거 역시도 제가 올인원 멤버십에 AI 목소리로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 제 목소리로 직접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어제 페드램프의 고등 인증 획득으로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팔란티어 페더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팔란티어 페더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페드램프의 상위 인가를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인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은요, AIP라든지 아폴로, 파운드리, 고담, 페드스tat, 미션 매니저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팔란티어의 모든 제품 및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페드램프의 상위 기준의 모든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드램프가 뭔지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페드램프는 클라우드 기술 및 연방기관의 보안 및 위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가 클라우드를 엄청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이 보안성을 인증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페드램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페드램프가 단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하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상위가 있는데 이번에 상위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한 미분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부분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 경영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랫폼, 우리가 AIP라고 부르는 플랫폼이죠. AIP를 포함한 전체 제품군에 대해서 이번에 FedRAMP의 하이가 이제 상위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높은 상위 인증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부라든지 상업용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기술이 미국 정부 임무를 대신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팔란티어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AIP와 협력을 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서빙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종표는요. 최고의 보안 표준을 유지하고 정부 파트너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 어제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는요, 연초 대비 3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만 65%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기사는요, 회사의 강력한 실적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팔란티어 EPS의 컨센서스는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한 달간도 2024년 회계년도에 대한 EPS 전망치는요, 6.42%, 그리고 2025년 회계년도의 전망치는 9.46%나 상향 조정됐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올해 12월에 끝나는 회계년도는 한 달 동안에 어닝 전망치가 6.42%나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9.46%나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어닝의 전망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팔란티어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한 가지의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회계년도에 팔란티어가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는요. 1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1년도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팔란티어가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 즉 EPS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그래도 0.71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향후에 2027년의 회계년도 EPS 컨센서스가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 0.71에서 40%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요. 그때는 이제 1달러 정도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팔란티어가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2027년까지 계속해서 팔란티어의 성장으로 인해서 한 주당 전망치가요, 지금 현재 0.71에서 1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0.71 대신 40%나 어닝의 전망이 올라가서 1달러를 찍는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도요, PER이 만약에 50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1 곱하기 50이 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는 50달러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71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팔란티어의 주식은 지금 어닝 실적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팔란티어 주식이 모멘텀을 잃게 되면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는요. 모멘텀이 악화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어깨가 찾아오면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요. 그 어깨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위험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트에서 완전히 제외를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고요. 이 모멘텀이 파괴되는 날, 그때는요. 팔란티어 주가 역시도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펭귄 7538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이고요.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처음 미준님을 알게 되고 계속 챙겨본 지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준 멤버십을 올해 처음으로 가입해 봤는데 컨센트의 양과 질에 놀라고 또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미준 멤버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재테크를 좋은 생각과 철학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는 제 경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은 20대이실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서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한 마음 자세로 주식 투자 꾸준히 하시면요.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한 부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긴 펭귄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